지금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겁니다.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의혹.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언론 보도가 60억 규모라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최고점이었을 때의 금액이고 본인은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으로 이거를 산 거다. 그리고 정상적인 거래였고 뭐 세간의 의혹처럼 되어 있는 대선 직전에 인출한 금액은 440만 원밖에 안 된다. 자기는 이게 여전히 9억 1천만 원이 그대로 있다. 그 계좌에, 지갑에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재산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고 안 한 거고, 이 과세 유예 법안 발의한 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일단 김진평 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 대중들이나 언론이 주목하는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본질을 딱 짚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중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코인은 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가 없죠. 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거는 되게 소극적인 추정인데, 뭐 다른 부정부패를 획책한 걸 떠나서 그렇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축소해서 보이려고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소극적으로 추정하더라도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뭔가 서민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고, 또 투명한 어떤 정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이율배반적이다. 이 부분이 이제 일단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대중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남평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쪽에는 그렇게도 얘기해요. 위법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뭐 파장은 지금 커지고 있고, 뭐 아직 수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뭐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서 이 문제의 본질 뭐라고 보십니까? 본질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의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김남국이라는 한 사람의 뭐 재테크 얘기인 것인지, 사건의 실체가 그게 아니라 김남국의 재테크 분투기인지, 아니면 지금 아주 극단적인 쪽에서 또 양극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데서 주장하는 민주당 대선 자금을 돈 세탁한 얘기인 것인지, 실체가 뭔지,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의 그러한 실체와는 별개로 국회의원이 그러고 있어도 되냐. 국회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발의까지 해놓고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나는 뭐 이해 상충이나 이해 충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니까, 복잡한 얘기 하니까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국회의원이 주식 투자를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주식이라고 쳐보자고요. 주식 투자 하고 있었는데 뭐 60억 원의 그 액수가 이르르고, 그것을 대선 전에 예를 들면 막 현금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뭐 이랬다더라라는 얘기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비춰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은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은 관련 상임위에 가게 되면 백지 신탁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제도적 제한들이 있거든요. 이해 상충이나 충돌 얘기하기 전에. 근데 코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 것이고, 재산 신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되는 거냐라는 이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김남국 씨든 누구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의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못하게, 그런 장난을 못 치게 할 것이냐를 어떻게 논의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본인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언급했던 뭐 대선 자금으로 돈 세탁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 소설이다라고 일축을 했는데, 어제 해명은 어느 정도 뭐 얘기가 규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해명 때문에 혼선이 더 빚어지는 게, 혼선이. 대표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게, 맥주 안주를 진짜 좋습니다. 바보상의 대양 오징어 다리 말락 장족 200g에 12,700원입니다. 마켓 안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 로그인하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해명 때문에 혼선이 더 빚어지는 게, 혼선이. 대표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했던 게 투자금의 출처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 LG 주식을 매도해가지고 그 매매 대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을 들어가서 돈이 이제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가 되는 이 경로를 밟았다고 해명을 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농협은행, 다른 은행 계좌가 한 10억 가까이 불어나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돼서 혼선이 일어나고 김남국 의원 또 언론에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 곧 설명하겠다. 뭐 이렇게 바로 반박을 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는. 예, 근데 또 다른 언론에서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코인에 투자를 했고 그 코인에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가 예금으로 그 농협은행 예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전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몫의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농협은행에 있던 계좌의 잔액도 나중에 또 줄어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세금 지출입니다. 전세금인데 근데 또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거는 코인 투자한 걸 또 전세금 때문에 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또 설명이 좀 뭔가 이게 안 맞는? 예, 안 맞잖아요. 또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 있던 거를 다시 코인에 넣어서 그 투자를 해서 다시 전세금으로 뺐다. 이렇게는 얘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럼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을까? 그리고 재산 신고는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여기서 생기는 의심은 재산 신고를 할 때 재산 신고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금으로 다시 넣는다거나 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에 목록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 전체의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 사람 너무 많이 안 불어놨구나. 근데 또 분명히 주식을 판 게 있는데 줄어들었다 그러면 또 이상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혹시 한게 예금은 아니냐. 넣어두고 또 일부는 코인에 넣고 이거를 반복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추가적으로 좀 공개하는 게 좋은 게 그러면 예금 계좌에 있던 거랑 코인이랑 이게 드나들미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 또 마저 공개를 해야 혼선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 문제 되게 웃겨질 거라고 보는데 네. 그 지금 이제 검찰은 그러니까 원래 이 얘기가 스토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거래가 있었는데 네. 거래소 측에서 아이 거래가 이상합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준 것이고 네. 금융정보분석원도 보기에 이게 좀 이상하네. 그래서 검찰에 준 것이고 검찰이 이게 이상하니까 수사를 해야 되겠네. 영장을 실장을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고 네.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따가 네. 지금 얘기가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의 내역을 다 까가지고 여러분 저의 자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모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게 복식분기로 해가지고 계정 원장이랑 다 공개를 해가지고 내가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도표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규명이 되겠습니까? 이 규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어디냐? 검찰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검찰에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서울 남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수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영장은 기각이 되고. 그 이상해지잖아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이상한 채로 주변 사람들이 이 코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공방만 오가는 그런 상황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안고 총선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돈봉투 한쪽에서 안고 한쪽에서는 60억 코인 안고 이게 맞니 틀리니 한동훈의 음모니 아니니 아니다 한동훈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금감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무슨 뭐 이걸 가지고 60억인지 6만 원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시간을 오래 끌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얼마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김남국 의원도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상세하게 뭐 투자 종목까지 포함해서 해명을 빨리 하는 게 저는 능사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상조사 하느냐 마느냐 또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좀 이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 게 사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공직자들 중에 어떤 공직자들은 그 보면 이제 김남국 의원 또 이게 논란이 커진 게 그 예금이 불어난 거에 대해서 주식 매매금이라고 썼어요. 재산신고 내역에. 근데 가상자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공직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로 늘어났다 재산이 이렇게 소명을 하기도 했어요. 자발적으로. 예, 근데 그런 것을 김남국 의원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결책이죠. 김남국 의원 자발적인 공개가 있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제도화해야 된다. 제도화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그 윤리위 제소만 할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빨리 합의를 해서 가상자산 내역도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사항에 넣도록 법을 빨리 개정하는 거 이걸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국회의원들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된 위믹스 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옛날에는
처음 나올 때는 무슨 이게 여기 코인에 뭐 미래적인 가치가 있고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가치가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고 뭐 해가지고 뭐 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뭘 대체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가치라는 게 그냥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다고 하면 위믹스 코인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에서 운용하는 게임들의 어떤 게임 머니를 이제 상호 교환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가치를 불렸다가 망한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의 투자를 뭐 하고 이럴 필요가 그래가지고 뭐 얻는 뭐 어떤 수익이 많다고 하면 어떤 코인 투자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것에 투자해가지고 이런 얘기나 듣고 이게 뭐냔 말이죠. 그리고 현역인데 그걸 현금화하려고 그러고 뭐 이게 말이 나오죠, 당연히. 그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5월 첫째 주에 지지율 조사한 걸 보면 7주 만에 국민의힘에 역전이 됐는데 한국갤럽이 1위부터 4위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민주당 정당 지지율 32%, 국민의힘 35%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았었는데 지금 돈봉투 파문에 이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언론의 스피커로 많이 나왔던 김남국 의원의 65코인설이 나오면서 그리고 그게 지금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앞두고 뭐 끌어안고 총선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뭔가 쇄신이나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김준익판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은 저는 여론조사에는 많이는 반영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지난 주말에 불거진 거라서. 그리고 돈봉투 의혹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 조사 흐름을 보면 갑자기 한 주에 한 그 4%포인트가 하락을 했다가 근데 다시 5%포인트가 상승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단일 의혹이 크게 작용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최근에도 보면 같은 방식으로 전화 면접 조사라고 하는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데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총선에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했을 때 한 조사에서는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른 조사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를 종합해서 보면 특히나 야당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쪽과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비중 이것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있는 걸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한국갤럽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는데 연성화돼 있다.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확장성은 민주당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국민들은 정부 여당부터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성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물렁물렁한 쪽에 투표장에 안 가버리면 그럼 민주당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물렁물렁한 사람들이 뭐에 흔들리고 있느냐 했을 때 지금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정책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뭐 양국관리법, 간호법 또 앞으로 예상되는 방송법이나 노란봉투법 이 법들이 뭐 여론의 반대율이 상당히 높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도덕성,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거. 맞추는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특히 40대 지지율이 갑자기 빠졌다 이런 조사도 한국갤럽에서 났는데 지난 대선 때도 40대 투표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고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국민의힘 성향 국민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할 거다라는 기대부터 버리는 게 낫다. 자기 지지층,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망한 자기 지지층을 되찾아올 수 있는 어떤 자기 지지층을 묶을 수 있는 뭔가 쇄신책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뭐 보태실 말씀이 있습니까? 대응이 아니하고 늦다.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기도 민망하잖아요.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와서 뭘 해야 된다를 뭘 얘기를 합니까? 두 의원의 탈당 이런 거는 3주 전에 됐어야죠. 이 의혹 제기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탈당하고 뭐 이런 조치들이 막 가면서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뭘 하는구나. 어떤 액션을 취하는구나.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근거가 있거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이 어떤 걸 하겠구나. 예상 가능한 뭔가가 있어야 그걸 붙들고 지지층들이 윤석열 정권에 실망하고 국민의힘이 잘못 간다고 생각하는 지지층이 그래도 민주당 이 정도 하지 않아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뭘 하겠다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원내대표 새로 뽑고 할 일 다 한 다음에 두 명 의원 탈당하세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중간에 기자들이 뭐 어떻게 됩니까? 송영길 대표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은 딴소리만 하고 그런 상황만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지지층이 여기에 실망하지 않는 여기서 지지층이라는 건 지금 얘기한 연성 지지층이 있는 거니까
뭐 이 민주당 지지로 똘똘 뭉친 지지층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실망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지층이 당연히 이 유실되지 않으면 유실이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대응의 어떤 안일한 대응의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1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켓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